개인정보 처리 방침, 서비스 가입할 때마다 동의 버튼 누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대로 읽어보는 경우, 거의 없죠. 맞아요. 하지만 여기엔 당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춘천도시공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게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가장 최신 버전인데요. 이 약속들을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방침은 그러니까 춘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대표 홈페이지나 통합 예약 시스템, 그리고 주차 포털 웹사이트 같은 곳을 이용하실 때 당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방침 속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왜, 또 얼마나 보관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권리는 뭐가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 방침 앞부분에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 일종의 라벨링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거요. 그걸 보면 간략한 요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를 민원 처리나 서비스 제공, 계약 등을 위해 수집하고 목적 달성 후에는 파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관리 같은 업무는 외부 업체, 두 곳에 위탁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 궁금한 점은 기획조정부, 전화번호 033-240-1523으로 연락하라는 내용까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벨링이 전체 내용을 대략 파악하는 데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약속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거죠. 춘천도시공사가 당신의 어떤 정보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리고 얼마 동안 가지고 있는 걸까? 이게 핵심인데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이겁니다. 법령이나 당신에게서 동의받은 기간 안에서만 그리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고 보유한다. 이거죠. 아, 최소한의 정보만. 이 원칙은 이번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되는 이 방침에도 명확히 나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 수집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당신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도요? 어떤 경우죠? 대표적인 예로 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같은 경우인데요.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률에 따라서 4대 보험 가입이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고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런 건 이제 법적 의무가 개인의 동의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법에서 명확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군요. 그럼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당신의 동의를 기반으로 처리하는 정보들이죠. 예를 들어서 통합 예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하실 때요. 네. 교육이나 체육 프로그램 신청, 시설 대관 같은 걸 위해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데 이건 회원에서 탈퇴하실 때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직접 제공하고 동의합니다 누르는 바로 그 정보들이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공영 주차장 월정기권 이용하시는 고객 정보, 이거는 주차 관리를 위해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차량 번호를 수집해서 1년간 보유하고요. 1년이요. 네. 그리고 좀 특별한 경우인데 장묘시설 이용자 정보 같은 경우는 공설묘원 관리를 위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수집하는데 이건 관리의 특성상 준영구적으로 도관됩니다. 준연구 보관이요? 와, 이건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목적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채용 관련 정보도 있겠죠, 아무래도? 네, 물론입니다.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채용을 진행할 때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따라서 지원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데요. 이 정보 역시 준영구적으로 보관합니다. 이것도 준연구군요. 네, 그 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관리 신청이라든지 고객 제안, 직원 칭찬, 민원 접수 같은 걸 받을 때 연락 목적으로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데요. 이 정보들은 보통 사업이 종료되거나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파기되거나 경우에 따라 1년 정도 보관되는 등 목적별로 보유 기간이 다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정보를 보유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다 언급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 파일 목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방침제 2조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기관명 검색창에 춘천도시공사 이렇게 입력하시면 공사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과 그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 정보가 공사 외부로 나가는 경우를 좀 살펴보죠. 방침에 보니까 제3자 제공하고 처리 위탁이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둘은 당신의 정보가 공사 외부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성격이나 법적 의미가 좀 다릅니다. 먼저 제3자 제공, 이건 방침 제3조에 나오는데요. 공사가 법률 규정이나 당신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를 아예 다른 기관이나 회사로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아예 넘겨주는 거요? 네. 원칙적으로는 수집할 때 명시했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해야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18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당신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법률 규정만 있다면 제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같은 법에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있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국세청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내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정보는 국세청에서 법령에 따라 5년간 보유하게 되고요. 5년. 반대로 당신의 동의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하실 때 본인 확인 절차 거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본인 확인 기관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해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목적 달성 후에 바로 파기된다는 차이가 좀 있고요. 혹시 재난이나 감염병 같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그런 긴급 상황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수칙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따라서 당신의 동의 없이도 생명이나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리 위탁, 이건 제5조에 있던데 이건 제3자 제공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처리 위탁은요, 공사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 업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업무 자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공사의 관리 감독 하에 특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대신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A라는 회사, 통합 예약 시스템 운영은 B라는 회사, ERP 시스템은 C사에, 주차 통합 시스템 운영은 D사에 맡기는 이런 식입니다. 공사가 직접 해야 할 일을 외부 업체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 맡기면 정보 관리가 좀 소홀해질 위험은 없을까요? 어떻게 안전을 보장하죠? 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당연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다가 위탁 업무 목적 외에는 개인정보를 절대 처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계약서에 다 명시하는군요. 네, 그리고 공사가 수탁업체를 제대로 감독하도록 하고 수탁업체가 공사의 허락 없이 또 다른 업체의 재위탁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요. 혹시 수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이 처리 방침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아예 주는 제3자 제공과 공사의 관리하에 업무만 맡기는 처리 위탁은 법적으로나 실제로나 다른 개념이라는 점.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겠네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 정보가 누구의 책임하에 관리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수집되고 때로는 외부와 공유되기도 하는 이 정보들이 안전하게 잘 지켜지고 또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제대로 삭제되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 파기와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방법이 제6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보유기간이 끝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서 더 이상 정보가 필요 없게 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5일 이내에 파기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라 파괴 절차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내부적으로 파기 계획을 세우고요. 어떤 개인정보를 파기할지 대상을 식별한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실행합니다. 승인까지 받아서요? 네, 전자파일 같은 경우에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요. 종이 문서는 분쇄기로 갈거나 소각해서 처리합니다. 단순히 뭐 삭제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복구나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아주 확실하게 처리하는군요. 그런데 혹시 법 때문에 제가 동의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비록 정모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보유 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특정 정보를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인데요. 계약 또는 청약철회 관련 기록이나 대금 결제 및 재화 공급 기록은 5년간, 그리고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 기록은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죠. 아, 그런 법들이 있군요. 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다른 일반 정보와 분리해서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나 안전한 장소에 옮겨서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게 됩니다. 법적 의무까지 다 고려해서 관리하는 거네요. 그럼 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평소에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조치들이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제7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관리합니다. 첫째는 관리적 조치인데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교육도 하는군요. 네. 둘째는 기술적 조치입니다. 해킹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접근 통제 시스템과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 식별 정보나 비밀번호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요. 셋째는 물리적 조치인데요. 전산실이나 자료 보관실처럼 중요한 장소는 접근을 통제하고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죠. 체계적인 파기 절차뿐만 아니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서 정보 보안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나, 즉 정보 주체입니다. 춘천도시공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 정보 주체로서 저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11조에 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보가 공사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권리죠. 열람을 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개인정보 열람 청구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받아서 작성하신 후에요. 서면이나 이메일, 팩스 같은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제출하면 되죠? 제출처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조정부, 담당자 이름까지 나와 있네요. 이동진 주무관, 전화번호는 033-240-1523이고요. 아니면 당신의 정보를 직접 다루는 부서, 예를 들어 장묘시설 정보는 복지지원부, 월 정기주차 정보는 생활시설부, 이런 곳에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군요. 편리하네요. 만약에 내 정보를 열람해 봤는데, 틀린 내용이 있다면 수정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그럴 때는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오류가 있는 정보를 바로 잡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건 역시 정정 삭제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처리됩니다. 삭제까지 요구할 수 있군요. 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은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반드시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하실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아, 법에서 꼭 수집하라고 한 건 지울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 정보가 더 이상 처리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보 처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권리인데요. 하지만 이 권리 역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요. 성인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공사에서는 요청하시는 분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에 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이나 정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불복 의사를 표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시면 공사 내부의 담당 부서, 아까 말씀드린 기획조정부 이동진 주무관 033-240-1523에게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요? 네, 제14조에 안내되어 있는데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833-6972번이고요. 여기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 없이 128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국번 없이 182 등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다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 없이 110를 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네요. 내 정보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열람, 틀린 것을 고치고 정정, 삭제, 원치 않으면 멈추게 할, 처리 정지,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창구가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정보를 지키는 힘은 결국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인원 상담할 때 녹음하는 경우는 어떤지, 웹사이트 방문 시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없는지, 그리고 시설 곳곳에 설치된 CCTV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좀 특수한 경우들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8조인데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의를 받고 처리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도 아동에게는 법정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같은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 정보는 더 신중하게 다루는군요. 그럼 민원 상담 시 녹음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제 구조에 따르면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또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인과의 통화나 방문 상담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에 고지를 하는데요. 네. 다만 폭언이나 위협 같은 좀 비상 상황에서는 고지 없이 녹음이나 녹화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파일은 암호화 같은 안전 조치를 통해서 관리되고요. 당신은 자신이 포함된 파일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녹음된 걸 들어볼 수도 있군요. 네, 다만 다른 사람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열람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위해서 수사기관 같은 곳에 제출해야 할 때는 별도 동의 없이 제공될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없나요? 흔히 쿠키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맞습니다. 제10조에서 쿠키 등 자동 수집 장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공사 웹사이트, 그러니까 대표 홈페이지나 통합 예약 시스템, 주차 포털 같은 곳에서는 이용자에게 좀 더 편리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당신이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고 어떤 검색어를 입력했는지 등을 기록하는 작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쿠키 저장을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 크롬이나 엣지, 웨일 같은 것들 설정 메뉴에서 쿠키 허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침에 주요 브라우저별 설정 방법도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설정 방법까지요? 네. 다만 쿠키를 거부하시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라든지 맞춤형 정보 제공 같은 데는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웹사이트 방문 기록 같은 온라인 행태 정보를 맞춤형 광고나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보는 최대 30일 보관 후에 파기되고요. 역시 이용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가 제3자,
예를 들어 광고회사 같은 곳이 쿠키를 통해 직접 당신의 행태 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네요. 시설 안전을 위해 중요하지만 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17조에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즉 CCTV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분명히 이용객 안전과 시설 보호 및 관리로 한정하고 있고요. 어디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구곡폭포, 안식원, 각종 주차장 등 여러 시설에 총 1110대의 CCTV가 운영 중입니다. 1110대요. 헐, 진짜 많네요. 이 영상들은 얼마나 보관되고 어떻게 관리되나요? 24시간 촬영되고요. 촬영된 영상은 최대 30일 동안 보관된 후에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 쓰는 방식으로 자동 삭제됩니다. 각 시설별로 관리 책임자, 예를 들어 안전감실장이나 환경사업부장 같은 분들이 지정되어 있고요. 영상 접근 권한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그럼 제 모습이 찍힌 영상을 제가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만약 당신이 본인이나 자녀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해서 열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위해서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암호화 조치나 접근 통제, 기록 관리, 잠금 장치 설치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1110대라는 숫자는 좀 놀랍긴 하지만 그래도 설치 장소나 목적, 관리 책임자, 보관 기간, 열람 절차까지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 결국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오늘 춘천도시공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해 정보 수집의 기본 원칙부터 제3자 제공과 위탁의 차이, 안전한 파괴 및 관리 방법, 그리고 정보 주체로서 우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권리들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2025년 9월 8일부터 적용되는 가장 최신 기준이었고요. 네, 덧붙여서 방침에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결과가 C등급이었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이행 중이라는 점 제16조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전에 위험성을 분석하는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은 없다는 내용 제15조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결국 이 길고 어쩌면 좀 복잡해 보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요, 당신이 춘천도시공사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당신의 소중한 정보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공사의 구체적인 약속인 셈입니다. 내용을 전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보호받는지 그리고 내 권리는 무엇인지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또 필요할 때 행사할 수 있어야 정보 주체로서 스스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권리가 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춘천도시공사의 사례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이용하는 수많은 다른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과연 어떨까요? 그리고 나는 그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동의 버튼을 누르고 있을까요? 다음번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어쩌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찰 아닐까요?